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의 김두희 작가님 멘트를 듣고 제가 바로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 참. 아유, 15분 지금 오셨어요. 아, 제가 딱 이렇게 얘기 나누기가 딱 좋은, 그 숫자의 인원이 오셨어요. 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주말은? 안 좋은 소식이, 피노키오님께서 안 좋은 소식이 빵빵 터진다고,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 뭐, 뭐, 여기 지금 저희 채팅창에 제 라이브 방송 오신 분들 정도의 그 인생 정도 이렇게 사신 분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그 약간 무서운 거는 있죠. 두렵고 무서운 거. 예.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조종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를 좀 이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아, 정재준님께서 시민열공 뭐 김두일 TV, 심경수 TV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반 은총. 아휴, 저를 거기까지 이렇게 또, 저는 거기까지 되진 않아요. 네. 레피리님도 일찍 오시고 오늘 포트폴리오님께서도 오시고 댕댕이 꽃부님도 오시고 김두일 도사 방송 먼저 보세요. 저는 김두일 작가님 방송 보시다가 잠깐 숨을 쉬시거나 물을 마실 때 제 방송을 살짝 오셔도 돼요. 저는 그 내일 오전에 제가 그 노나라 방송 저 촬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월수금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열공 그 시민 열공도 좀 방송이 늦게 끝난 데다가 김두희 작가님도 아마 이 경제 관련 부분이면 오늘 커뮤니티에 글 올린 걸 보니까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월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짧게 치고 빠지는 네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셔서 짧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뭐 주말 사이에 있었던 간단한 스몰 챗 스몰 톡이죠 스몰 톡 잠깐 얘기하고 뭐 그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김일한님 어서 오세요. 꽃님이님 경 때문에 나라가 걱정은 저는 요즘 경 때문이 아니고요. 김건희 씨 때문에 더 걱정돼요. 네. 김일한님 어서 오세요. 푸른빛님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댕댕이 꽃부님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수구레님 링크 카톡방에 올려셨다고요. 서울의 소리 그 대체 링크 있죠. 예, 그래서 커뮤니티에 저도 올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구레님. 돌부처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님,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들? 네, 랭귤러님, 오늘은 이래저래 뒤숭숭한 뭐 하루입니다. 네 맞습니다. 뒤숭숭합니다. 유금희님, 심콩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심콩. 로나님 안녕하세요. 네. 마리님 네 아유 귀팅하셔도 영광입니다. 네. 유 네 유구미님 오늘 공교롭게 어떻게 그래 됐어요. 네. 저는 그리고 월요일날 하드 좀 늦게 조금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댕댕이 꽃부님 두일도사님 목소리는 에너지가 충만하시죠. 저는 조금 늘어지는 축 처지는 쪽이고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리부 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네 김명신 씨 때문에 김건희 씨 때문에 저는 솔직히 더 걱정해요. 연화님 어서 오세요. 수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레피리님 네다 아시죠. 네. 그 얘기부터 먼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나님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포미님 제 채널 커뮤니티에도 그 서울의 소리 그 세 번 또 다른 채널 기존에 하시던 채널인 것 같은데 글로 방송하신다고 해서 거기 올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요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요거부터 여러분들하고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 저기 진짜 웃기죠. 천공 영부인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 열어.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 남자들이 대통령 하지만 그 안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 뭐 저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저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네. 저 천공이라는 사람의 존재부터가 좀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김건희 씨가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막 뭐 이렇게 하려는 뭐 그런 것들을 사전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 그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는 정말 그 막 조신하게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옷도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막 근데 그게 다 뻥이었죠. 그때 저는 소름 끼치는 게 요즘 얼굴 표정 보세요, 여러분. 신문에 이 뭐 이렇게 보도 각종 보도에 나오는 김건희 씨 얼굴 표정 보면 그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그 자기가 흡사 그 존 F 케네디 와이프 있었잖아요. 제클린 케네디. 완전히 그 제클린 케네디인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고 다녀요. 어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거나 손짓이라도 하거나 뭐 이렇게 얼굴을 노출해야 될 경우에는 얼굴 표정이 완전히 무슨 그런 자기 조선이란다. 나 대한민국 영부인이야. 퍼스트 레이디야. 잘 봐도 뭐 이런 교만한 막 그렇게 봐서 그런지 정말 그 사악함이 완전히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얼굴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이제 남편을 제끼고 저렇게 앞장서서 영부인이 국정을 남편이 못 챙기는 거를 자기가 한다고 뭐 신문에 나오는데 남편이 챙기는 게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 자기가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거를 천공이 저렇게 잡는 거고. 이인어 공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공주님 어서 오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사진 올라오는 거 보고 완전히 소름 끼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렇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장관 부인들하고 영부인하고 그 뭐 미팅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일반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해왔던 거래요. 그런데 그거 공식적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냥 뭐 장관 부인들한테 뭐 언니 뭐 그랬다는 기사 있잖아요. 그거. 예. 공식적으로 해버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둘은 뭐 이 국민들이 어떻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 제가 항상 저 둘 얘기만 나오면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예. 저 정말 그래서 소름이 너무 끼치고 제발 5년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일단 그리고 그 전에 적당히 되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망가뜨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아나스타시아 팽님, 네, 예, 제클린 케네디는 품이 있었어요. 네, 나름 거기서 풍기는 품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자기가 막 그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벌써 그 사이에도 얼굴도 막 고치고 막 나오는 사진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또 하여튼 뭐 김건희 씨 얘기는 이 외모에 대한 얘기는 저 안 하려고요. 뭐 하도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댕댕이 꽃분이 과연 내년에 내려올까요?
내년에 내려오면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스트레스가 슬로우 95님께서는 스트레스 쌓여간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김명신이 스트레스 95께서는 김명신이 경통에게 보험 등기 있죠? 예, 있죠. 예. 한결이님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뵈니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월요일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민열공도 늦게 끝났고, 그리고 그 저 김 작가님도 시간을 10시 45분 하신 다음에 11시부터 시작하셔갖고 시간이 겹쳐버렸어요. 네. 근데 저는 김 작가님 방송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뭐 이런 수준이라서 그냥 소소히 이렇게 그냥 소통을 위주로 오실 분들 계시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얘기 말씀 나누고 저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송하려고 합니다. 내일 제가 주로 화요일 날 오전에 노나라 그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너무 늦게까지는 하기가 제가 어려워요. 안 그래도 이 얼굴이 커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까지 부으면은 이게 오전에 찍는 거라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로또님께서는 올해 내려서 올해 될까요? 근데 또 모르죠. 무슨 일이 있을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걸 보면 또 올해가 또 아직 반년 남았으니까 이제 겨우 6개월 지났으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어떻게 압니까? 네. 이태훈님께서는 뉴스 나오고 사진 찍히는 게 주 목적이라고 또 하셨네요. 그거 말 되네요, 진짜. 네. 주황주황님께서는 내려올 때 박수 쳐줄 파님. 박수만 치겠습니까? 저는 진짜 저기 광화문 가서 춤이라도 추겠어요, 진짜. 예, 꽁주님께서는 빨리 어떻게 됐으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하는 꼬라지들이 시민들 알기를 너무 똥으로 아니까 우리 너무 개돼지로 그걸 느끼는 거 너무 느끼잖아요. 그 하는 거 보세요. 막 신경도 안 쓰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만. 랭글러님은 제 방송은 짧으니까 생방 보시고 김 작가님 방송은 또 녹방으로, 네, 뭐 김 작가님 방송은 좀 이렇게 신경 써갖고 이렇게 좀 머리를 이렇게 집중해갖고 들으셔야 돼요. 네, 경제 쪽 얘기고 워낙에 분석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야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볍게 소통하고 흥미있는 뉴스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요. 네, 은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게으른동부님 반갑습니다. 네. 한결이님께서 노나라 방송 잘 보고 계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재미있게 하는 기술이 없어서 재미있게 해야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실 건데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노나라 하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책임감 느끼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식님,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니까요, 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책이 없다. 아니, 대통령이면 대책이 진짜 없어도 대책이 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온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국민들이 자기를 찍어준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따라가지. 대통령이란 사람이 방법이 없다. 나 지금 장관들한테 시켜놨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하면은 누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레피리님께서는 박근혜 씨 탄핵당한 날 실제로 떡 돌렸다고요? 그러면 레피리님께서는 여기서 약속을 하시죠. 만약에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면 저희 지금 여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지금 60분 오셨는데 요 60분 이거 다 기록되니까 떡 좀 돌려주세요, 레피리님. 네, 서울의 소리 계정이 날라가 버렸어요. 근데 왜 저쪽 애들 계정 채널은 근데 가세현은 날라간 게 아니고 정지 먹은 거잖아요. 걔네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이인호 공주님, 그러니까요. 오늘 다들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최강욱 의원님 6개월 정지시켰다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냥 짤짤이라고 그랬다는데 그걸 막 드러내놓고 말하고 발표한 애가 또 박지원이야. 그러니까 짜증이 막 따따블이 되는 거야. 따따블이. 레피리님 또 꼬리 내리시네. 떡은 좀 그렇고 점점점. 네, 고현주님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김 작가님과 시간이 좀 겹쳤습니다. 네, 제가 짧게 하고 오늘 접을 예정입니다. 김 작가님은 또 오늘 하시면 좀 길게 하실 거 항상 길게 하시니까. 네. 스노우맨님께서는 짜장면 쏘신다고요? 아니면 레피리님한테 짜장면 쏘라고요? 추앙추앙님께서는 똑 사라고 하셨어요. 똑. 레피리님 똑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피노키오님께서는 떡 돌리신다고.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야. 47.83% 안님, 진보 유튜브는 여러 채널을 준비해야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게 계정이 3번째거든요. 저도. 예. 지금 저도 또 하나 혹시 몰라서 또 신경수 TV가 잘 나가면 또 혹시 어떤 녀석들이 또 제가 해킹도 한번 당한 적 있어요. 해킹.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식님, 존경심 1도 없이 만드는 윤부부. 맞아요. 존경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면전에서 욕 안 하면 다행이지. 이태훈님께서는 진짜 태평성대가 아니겠죠? 네. 진짜 이게 어쩌다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음이님,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저희 큰댁에 농사 짓는 거기 가면 저희 큰댁이 경기도 파주 문산 그쪽이거든요. 거기 가면 옛날엔 통일로 변에 다 논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사촌 형들이 운전하는 경운기, 그때는 맞아요. 경운기를 딸딸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짤짤이는 그거잖아요. 짤짤이 돈 이렇게 해갖고 짤짤이. 예. 그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까먹었네. 어치 니 쌈 이렇게 하는 그게 짤짤이 맞잖아요. 그죠? 홀짝은 홀짝이고. 새날이 올 때까지님 진보 유튜브 계정 3-4개씩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저 그래서 해킹당해서 이 채널 만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10,000명 좀 넘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채널 하나 또 준비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현주님, 서울의 소리 때문에 속상했는데 최강욱 의원님 때문에 민주당. 그러니까 오늘 좀 그래요, 진짜. 예. 근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따뜻한 지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에, 그러니까 전 이제 민주당을 의심할 거예요, 항상. 그리고 쟤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자체적으로 지금 뭐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그냥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도 제 오늘 커뮤니티에도 글 하나 올렸는데 기사 올렸는데 민주당 개파가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그래서 그 개파가 이게 글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우리 민주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 경계를 하지 않은 우리 책임도 일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겠거니 민주당이 우리가 그냥 믿어주면 그들이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낙연 개파를 비롯해서 이 수박이나 낙지 뭐 이런 개파 문제가 된 게 이번에 대선 경선하면서부터 그렇게 드러났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선 중심으로 오히려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막 흔들려갖고 이렇게 딱 개파 다 드러나고 저희가 원컨대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앉히고 당이 새롭게 쫙 출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개혁을 힘있게 빡빡 뭐 추진력 하나는 이재명 의원님이 끝내주니까 이재명 의원님 당대표 되면 뭐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지원, 지지 막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막 착착착착 나갈 것 같으니까. 추앙추앙님, 혹시 정지 먹으면 부모님 계정으로요? 이미 생각하고 있죠, 제가. 딱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이쪽에 와서 스피커가 되겠다. 여러분들과 이런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고 한번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때까지는 같이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공주님 고맙습니다. 만명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음이님 맞아요. 바닥이 다 드러나야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저희도 몰랐잖아요. 저 이낙연 좋아했었다니까요. 그 제 친구가 죽으라 그랬어요, 저보고. 이낙연 같은 사람을 믿냐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리고 저 최동석이 인사만사 할 때까지도 최동석이 인사만사 하기 얼마 전에 알았어요, 대충. 그리고 최동석이 인사만사 하면서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정치에 뭐 이렇게 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 있었던 뭐 관여층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이재명 의원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진보 유튜버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된 사람이라, 저는 이해가, 우리나라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덜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날이 올 때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의 소리하고 시민열린공감이 그 김건희 씨 굉장히 깠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예, 우려됩니다. 저 진짜. 까망님, 아유, 이게 두 방송 동시에 시청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네. 마음이님께서는 책 읽어주는 서브 채널, 책 읽어드리는 서브 채널 만들면 여러분 오실래요? 제가 책 읽어드리는 거, 뭐 정치 관련된 다양한 책들 이렇게 해서 책 읽어드리는 거 하면 여러분 오실래요?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네, 유금이님, 저도 사진 올라온 거 보고 놀랐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안 그래도 막 체구도 작고 살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공주님, 음흉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을 너무 잘 믿는 편인데, 저는 정말 한결이님처럼 저도 열공 보고 이낙연 씨 알게 되고, 뭐 그 인사만사 하면서 최 소장님으로부터 정확히 더 알 수 있었어요. 폴트폴리오님께서는 봄이 오면 잡초를 뽑을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드러나고 있는 실체를 통해서 잡초 제거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큰 테마죠, 여러분. 정말 그게 큰 테마죠. 네. 이인호 공주님, 양희삼 목사님 올리신 영상 중에 낙지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우님, 맞습니다. 제가 사람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막 배반당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저도 소장님 말씀 듣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셔갖고 저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전 성선설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 먹고 뒤통수 몇 번 맞고 보니까 성악설도 되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취침 방송. 수님께서 또 취침 방송이라고. 그러면 서브 채널로 한번 책 읽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순전히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 채널은. 네. 피노키오님,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맞습니다. 네, 새날이 올 때까지님, 그 시민열린공감 방송 올라올 때 좀 제안을 해주시고 이메일로도 제안을 좀 해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걱정하실 거예요. 네. 추앙추앙님, 빗소리 배경으로 정치책 읽어주면 안 잘 수가 없겠다. 이거 칭찬 맞죠? 네, 저 진짜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고현주님께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때 대통령복 맞은 거 맞아요. 국무총리 하면서 저 사람이 이상해진 거 맞더라고요. 네. 댕댕이 꽃부님, 공부만 하는 교수들이 많이 당한다고요? 저는 공부만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좀 공부를 막 열심히 한 사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살짝 하고 최대한 막 이렇게 놀려고 했던 그런 날라리과 교수라서. 네.
노그목님께서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같다고.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대사처럼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 있다. 막 뭉클하네 마음이 또. 노그목님께서 올리신 저 글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또. 추앙추앙님은 안 들으란다. 너무 심하신데요? 47.83% 안님 책 읽어주는 심쿵 박사. 나름 좀 있어 보이네요. 책하고 제가 좀 멀어요. 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래피리님은 불멍이 아니라 콩멍? 콩멍은 뭡니까? 콩멍은 또. 이태훈님 최동석 쌤 없이 저만 보니까 또 허전하시다고요? 저도 저기 최 소장님 뵙고 싶어요. 열정이 진짜 많으신 분이고 지금 요즘 여행 다니고 계시던 것 같더라고요. 네. 커피나무님 맞짱 아니고요. 원래 제가 11시에 했거든요. 저기 두일 작가님께서 11시로 미루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두일 법사님께 제가 감히 맞짱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오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은희님 그러게요. 최동석 그 소장님은 개인 페이스북으로 근황을 막 올리세요.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한 의견도 잘 올리세요.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최동석 소장님 페이스북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시원한 그런 얘기들 막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최정희님께서는 옛날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유명했다고 명상 방송으로. 저는 아침 편지로는 안 되고 명상까지도 안 되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침 방송 뭐 이런 거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봄봄님께서 인사만사요? 그러게요. 저도 인사만사가 시즌 2가 해야 된다 했는데 상황이 요즘 좀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좀 이렇게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인사들 나누시고, 저는 사실 오늘 김 작가님 방송하고 겹쳐가지고, 한 20분이나 30분이면 진짜 많이 오시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5분, 6분만 계시면 말씀 나누기 좋겠다 했는데, 지금 95명까지 올라왔어요. 95명까지면, 제가 완전히, 신나는데요, 진짜. 이거, 김 작가님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 저는, 기분은 좋네요. 네. 커피우유님께서는 2개 틀어놓고 하신다고. 대부분 2개씩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나봐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2개 되죠. 컴퓨터는. 근데 핸드폰으로 하시면 2개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백두산천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마리님, 꽁주님, 마리님은 뭐 좋아요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제 방송으로 오신 거예요? 하긴 제 방송은 금방 끝나니까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인호 공주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경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그 김 작가님은 교시 2교시 시간이에요. 시간. 저는 나머지 공부. 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인사 이렇게 하면서 30분 정도 인사 나눴거든요. 나머지 30분 정도 동안은 30분 채우든 30분을 채우지 않든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제가 심경수 TV 하기 전에 진보미학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진보미학. 네. 제 친구가 이렇게 그래픽 같은 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름도 지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뭐 아이콘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서 이렇게 만든 대문 그 친구가 다 만들어준 건데 그 친구가 결국은 저를 정치 유튜버를 되게 만들었죠. 자꾸 옆에서 그거 하라고 옆구리 콕콕 찔러갖고. 그래서 전
안 한다고 버티다가 이재명 의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보고 그냥 확 들어온 거야. 그냥 화가 나서, 화딱지 나서. 그래서 채널을 원래는 사실은 그 앞에 정치하시 욕이라는 둘이 그냥 장난삼아 막 해서 했던 게 있어요. 막.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 제대로 좀 해보자 해서 그 정치초단 아세요, 여러분? 정치초단님. 지금은 정치 쉽단이라고 하시죠. 정치 쉽단. 네, 그분께서 이 진보 유튜버들 키워주시는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부탁을 했죠. 레피리님, 그 친구분이 나라를 구했군요. 뭐 일정 부분 그런 지분도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치 쉽단으로 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정치 쉽단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 구독자 좀 늘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안내를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본인 채널에서 말씀하시니까 제 채널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신나게 그때가 정치하시오 때인가 아니면 진보 미학일 때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진보 미학을 막 운영을 했어요. 진보 미학을 운영하다가 열린공감을 알게 됐어요. 열린공감을 진보 미학을 하면서 열린공감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줄리. 그래서 막 저도 흥분해갖고 줄리 그 영상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 김건희 씨가 쓴 논문, 그걸 보게 됐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제가 정치를 잘 알아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유금희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정치 십단님께서. 말씀도 되게 재미있게 잘하시고, 예. 자,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러면 제가 메일이라도 좀 인사를 좀 드려야겠네요. 저는 생각 못하고 요즘 방송이 뜸해서 저도 요거 하느라고 바빠서 생각 못했는데.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예. 인사만사 보시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진보 미학이라는 채널을 하긴 하지만 진보 뭐 유튜버다 하긴 하지만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 논문. 그때 마침 그 김건희 씨 논문이 문제가 막 됐어요. 그래서 뭐 논문을 보니까 문제가 많더만요. 예, 그냥 그래서 그 영상이 그때 그 채널에서 떴어요. 결국은 잘 뜨고 잘 이렇게 됐고요. 그냥 일단 그 논문에 대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유지 논문은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이 아니고 그 학회지에 내는 학술지에 내는 조그만 논문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은 국민대학교에서 그 아바타를 이용한 뭐 운세 그게 박사 논문이거든요. 제가 진짜 페이지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봤는데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은 문제가 정말 많은 논문이에요. 그거는 그냥 논문이 아니고 그 아바타 그거 만드는 회사 그거 그냥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는 무슨 그런 거 갖다가 긁어갖고 조금 이렇게 대충 해갖고 손봐갖고 논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논문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 논문 통과 도장도 이름 똑같이 써있고 그 원래 지도교수도 그 논문 심사 교수들이 5명이잖아요. 그 5명이 자기가 다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되거든. 그런데 필체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도장 다 똑같잖아요.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근데 그게 또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건 가능해요. 그 교수들이 그걸 용인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직히 그 논문 그 심사는요. 그 국민대에 있는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대학교 지도교수가 그 논문 심사장이 되고 거기 심사를 하고 심사장은 나머지 4명은 다 다른 학교 외부에서 온단 말이에요. 1명 정도는 내부에 있고 나머지 3명이나 4명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패턴은. 한두 명은 교내, 나머지
서너 명은 교외. 근데 그거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 부르는 기준 뭐냐면 거의 지도교수가 아는 사람을 불러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접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충분히 가능한 게 만약에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하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저희 무슨 선배 교수가 제자가 무슨 박사 시험을 봐. 박사 논문 심사를 해. 한 번 왔다 갔어, 서울에. 그 원래 3심제라 해서 3번 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 저희 쪽은 그래요. 그러면 3번 다 처음에 딱 봤는데 솔직히 논문 같은 거 요즘 이메일로 다 주고받으면 PDF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뭐 비행기 타고 뭐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마산에서 뭐 막 서울까지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보내. 그리고 뭐 좀 이렇게 고쳐갖고 보내면 다시 스캔해서 보내면 또 고쳐갖고 내려와. 그렇게 하면 뻔하잖아요. 근데 그 사인하고 도장 찍으려고 내가 제주도에서 서울 온다? 뭐 부산에서 뭐 경기도로 온다?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도장 하나 파서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해요. 그거는 제가 위임을 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 뭐 약간 뭐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이 김건희 씨라면 글쎄 그거 그냥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투를 또 따라했나? 글쎄 글쎄 그거 그냥 그렇게 해줬을까요? 논문이 뛰어났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논문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회사 기획안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교수들이 그걸 봤을 때 그걸 그렇게 용인해 줄 수 있었던 거는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논문 뭐 형편없어요. 그리고 이 유지 논문은 요즘 그 한동훈 씨 딸 그 막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을 베껴서 그냥 그거를 허술한 그냥 그 학술지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술지에 문제가 많은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학술지는 몇몇 교수들 주도로 이루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 짬짬이로. 교수들도 학교에서 진급하려면 자기 그 논문 올려야 되는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백두산 천지님께서 다른 학교 교수님이시고 그 학교에서 학술지를 하나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제가 있는 학교에서 학술지를 저희 교수들하고 운영을 해요. 그러면 백두산 천지님 학교의 교수님들과 학과의 교수님들과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논문을 심사를.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심사가 안 돼요. 그냥 실적 올리기 그냥 뻥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논문을.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한동훈 씨 딸 그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드디어 그 뉴멕시코 주립대학교 저 교수 그 논문 그거 완전히 그거 뭐라 그러나 그 카피 당한 원래 그 논문의 그 주인공인 그분이 오늘 그 인터뷰도 했더만요. 그러니까 이 그런 패턴을 다만 국제적으로 이용했을 뿐이에요. 한동훈 씨 딸은. 그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 카피한다. 그리고 말 안 되는 허술한 학술지에 올린다. 그게 다 일단 학술지에 올라가면 되거든. 학술지도 등급이 있어요. 뭐 무슨 등급 등재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뭐 하여튼 무슨 뭐 해갖고 A, B, C 등급 정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 등급이 올라가면 점수 높고 B 등급 올라가면 점수 낮고 C 등급 올라가면 점수 얼마 안 주고 뭐 그래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학교도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잘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일부 교수들은 그러한 학술지를 자기네들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 거 하고 제자들 거 하고 아름아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아마 그런 경우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학원 정도 다니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특히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김건희 씨가 쌍용 김석원 회장하고도 또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삼부토건 거기 회장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 열공에서 보도한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 국민대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러니까 제 뇌피셜로 제 시나리오로는 그냥 VIP였지 않나. 예, 그래서 저는 그 지도교수 이름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전명규 교수인가? 그분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사립대학교에서 이사장이 이건데 사립대학교에서 이사장이 교수 불러가지고 어이 정 교수님 여기 지금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거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그 학교에서 때려치고 나올 거 아니면 그거 해줘야 돼요. 사립대학교는 더하지. 국립대학교는 그나마 그런 게 좀 덜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한국에 와서 저도 능력이 부족한 교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오래 못하고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건강도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냥 접고 제야에 나와 있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학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예.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요. 예. FM으로. 근데 몇몇 학교는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박사가 돼. 그래서 심지어 박사가 되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뭐 이름 말 안 하니까 뭐 괜찮으려나? 박사 보통 이쪽 저희 인문사회 계열은 박사를 공부를 하면 박사 시험 보잖아요. 거기 영어가 필수로 들어가요. 그러면 영어 해석 같은 걸 볼 거 아닙니까? 영어책 많이 봐야 되니까. 박사 따긴 땄어. 그 학생이 나중에 박사 따긴 땄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 제가 본 건 아니고 얘기 들은 거예요. 이거 소셜 캐피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셜 캐피럴. 그러니까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캐피탈이 그게 수도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수도. 예. 그래서 그걸 해석을 사회적 자본이 아니고 사회적 수도라고 해석을 한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박사 돼갖고 학생들 가르쳤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얘기만 들었어요. 그거는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사실 아니겠지만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120명이 넘게 들어오셨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이거. 여러분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자본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유지를 보고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예. 그거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그 김건희 씨가 박사 됐나요? 그게 박사 논문이야. 아니 그거는 저거 학술지 논문이고 박사 됐죠. 김건희 씨 박사죠. 국민대에서 박사 받은 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생들 잘 가르치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분들일수록 학생들 잘 안 가르쳐요. 예. 불성실하게 가르쳐. 예. 그건 제가 봤어.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등록금이 대학교 등록금이 싸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엄청 비싸. 사립대 엄청 비싸잖아요. 예. 저희 다닐 때만 해도 100만 원?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100만 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아지려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잘해요. 대부분의 교수님들 잘 하시는데 그런 일부 말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학과나 학교들은 조금 제대로 삽시다님 그 어쩌면 국민대에서 박사 안 받을지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 국민대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국민대 교수님들 너무 힘들었을 거고 동문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가 진짜 사립대학교라서 어떻게 방법이 하긴 국립대라 해도 뭐 윤회 그 시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만요. 뭐 그래서 이래저래 아주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 한동훈 씨 딸 논문은 제가 한 지금 11시 45분인데요. 한 1시간 안 넘기려고 합니다. 네. 유금희님께서는 5년 전에 석사 학위가 맞아요. 대학원은 그 전공이 뭐 어떤 전공이신지 모르겠는데 500 그게 좀 비싸요. 사립대학교는. 예. 제가 그 한동훈 씨 딸 논문을 봤어요. 예. 그때 막 이슈가 될 때 그 논문이 도대체 어떤 정도인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까지 되지 않고 그냥 그 뭐라 그러나 그 베끼는 거 정도 표절 정도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는데 제가 딱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건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가 첫 번째였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논문이라는 게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김에 제 논문을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게 제 가짜는 논문이거든요. 요게 제 가짜는 논문인데 요게 한 200 총 뭐 한 200이고 내용으로 따지면 한 170, 18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에요. 부록 같은 거 빼면 한 220페이지 정도 되고 요거 한 200페이지 안 되는 이 논문 쓰는데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여러분 1년 반. 이거 또 영어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뽀개지는 거지. 저보고 제일 미치겠는 게 영어로 잘 써갖고 막 선생님한테 영어 또 따로 선생님 두고 또 가서 또 해서 갖고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법에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인데 좀 고급진 표현으로 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 그 심사하시는 교수님이 너 영어가 너무 어글리하대. 너 영어 이거 별로 노굿이니까 영어 공부를 더해서 better English로 너 다시 이렇게 해오려는 거야. 저는 그거를 딱 듣고서 내가 알아들은 말이 맞나? 나는 죽어라고 문법만 안 틀리게 뭐 더 무슨 뭐 시제 뭐 이런 거 맞춰갖고 뭐 억지로 다 맞춰갖고 검사 다 막 3번씩 확인해갖고 갖고 갔는데 겨우 갖고 갔더니 나보고 better English로 쓰래. better English. 그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쓴 건데 1년 반 동안. 그래갖고 막 성질 나갖고 저 도망다녔어요. 논문 안 쓰려고. 그래갖고 저희 지도 교수님 저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1년 반 만에 이게. 근데 짜증나잖아요. 아까 그 뉴스공장에 인터뷰한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 이게 땀과 열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이거를 이거 싹 베껴갖고 자기 것처럼 갖고 이거 도둑질이에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이거 쓴다고 막 사람이 막 이상해지거든요. 이 얘기 막 시작하면 저 눈물이 울컥 또 해갖고 제가 또 이게 안 되는데 어쨌든 알렉스 한인가? 뭐 하여튼 한동훈 씨 딸 그 논문을 보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건 그냥 대학생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내용이 제가 본 내용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마르크스에 대해서 썼다 칩시다. 마르크스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네오마르크시즘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오마르크시즘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2줄 정도로 썼어요. 네오마르크시즘은 about 뭐에 대해서 쓴 거다. 이렇게 썼어. 근데 그렇게 쓰려면요. 책을 한 3시간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그 내용을 쓰려면 그렇게 간결하게 쓰려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한국 고등학생이 그걸 그렇게 건방지게 2줄로 딱 쓸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 각주도 그 가로하고 인용 표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이거는 대학원생 석사 정도 되는 거지. 이거는 학부생도 못 쓰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논문 2개를 봤는데 논문 2개 내용이 하나는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그런 거였고, 하나는 엉뚱하게 또 저기 뭐야, 생물학 쪽 관련된 거예요. 생물학 쪽, 의학인가 생물학 쪽인가 그쪽이야. 그것도 막 겁나 이상한 막 전문 용어 많고. 그 뭐 범범님? 아니죠. 교수님이 저를 아낀 게 아니고요. 논문 지도하다가 학생이 도망갔다 그러면 그 지도 교수님도 불명예잖아요. 자기가 지도를 얼마나 못했으면 애가 도망간다 이러잖아. 저 막 잡으러 오셨어. 저희 집으로. 저는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진짜 정말 사람 성격 버려요. 이 진짜 사람 이게 돌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백두산 천지님은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신가 보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자기는 논문 쓸 자신 없어서 사법고시 봐서 변호사 됐다 그러던데. 예. 그분은 더 하신 거죠. 예.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백두산 천지님 그러신 스타일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러고 나서 한동훈 씨 딸은 그 뒤로 뭐 드러난 게 다 뭐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김건희 씨도 그렇고 한동훈 씨 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것을 그게 도둑질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 와서 자기 것으로 해서 뻔뻔스럽게 그거를 사회적으로 탁 하는 거, 타이틀을 하는 거, 자기 이거 내 거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요, 지금 저 한동훈 씨 딸이 유펜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학교에 거기 대신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 거기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건데 아마 처벌은 할 거예요. 그 학교 그것도 있고 학교끼리 그 자존심도 있고 학교 그 수준이 완전 떨어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이 되는데 미국은 할 거예요. 미국은 로컬에 있는 조그만 학교도 해요. 이 정도면. 근데 유펜이면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만약에 유펜이 한동훈 씨 딸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한국에 있는 유펜 동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한국에 유펜 동문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비리그급에 나온 대학교들 졸업한 사람들은 또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기네끼리 너무 창피한 거지. 난 뭐 유펜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유펜 나온 사람들 요즘 유펜 나왔다고 말 못할걸? 그죠? 예. 백두산 천지님 맞습니다. 미국은 합니다. 예. 제가 아는 미국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대학교 보세요. 숙명여대 보세요. 고려대학교 보세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한동훈 씨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김건희 씨는 영부인으로서 일을 저렇게 자기가 무슨 제클린 케네디 된 것처럼 저렇게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영부인 놀이하고 있고, 대통령 저리 제끼고 자기가 이제 국정을 한다 하고, 윤석열은 혼자 대통령 놀이 하느라고 날이 갈수록 얼굴 좋아지고. 여러분 제 커뮤니티에 문재인 대통령님 한 달 됐을 때 사진하고 윤석열 대통령 요즘 사진하고 비교해서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얼굴이 좋아지는 걸 한 번은 못 봤어요. 맨날 부어있거나 피곤에 쩔어있거나 푸석푸석하거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얼굴이 점점 더 좋아져. 뺀질뺀질. 일을 안 하니까. 잠도 잘 자고. 왜? 일은 애들이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정말 막 진짜 요즘은 여러분들도 오늘 진짜 짜증 나셨죠. 진짜 저는 요즘 짜증이 그렇습니다. 짜증이 뭐 나라 문제도 나라 문제고, 제 개인적으로 저를 둘러싼 또 몇 가지의 문제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문제들,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제가. 예.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잘 모든 게 잘 해결이 돼서 잘 마무리돼서 다들 이렇게 좀 잘 행복하게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영의 이거 큰 벌써 서울의 소리 지금 아까 댓글 보니까 지금 그 서브 채널 두 번째 채널 한 것도 또 그것도 없어졌어요. 계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과정도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주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과 달리 조금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오셔갖고 아니 점점 더우시면 어떡해요.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예. 그만하고요. 오늘은 김건희 씨 얘기를 하려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던 김건희 씨 논문 얘기하고 한동훈 씨 딸 논문 얘기를 그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저도 오늘은 참 맥 빠지고 기운이 없는 그런 하루예요. 예, 여러분들께서 좀 제게 힘을 좀 많이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께 힘내서 여러분들께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집하고 서로 뭉쳐야 되는데 서로 간에 우리가 아픈 마음을 서로 생채기 내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좀 서로 으쌰으쌰 해서 근데 보면 저 짧지만 인생 살아보면 항상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채팅창에서 저를 또 힘내라고 해주시니까 저 또 가슴이 또 먹먹해. 제가 또 보기와 달리 의외로 감성이 또 풍부해갖고요. 제가 툭하면 눈물을 또 흘려요. 이게 나이를 먹어서 갱년기가 돼서 그런 건지. 근데 원래 그랬어 어릴 때부터 제가. 리르 테네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 2명이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대통령 1명 될 것 같아요. 김건희로. 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오늘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을 하지 말까? 막 너무 오늘 좀 그런저런 마음이 심란해서 하지 말까 했는데 방송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심란한 마음 이렇게 접으시고 김두희 작가님 아마 방송을 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을 뺏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빨리 김두희 작가님 그림 실력이요? 그거는 수요일날 또 얘기할게요. 네. 그림 실력? 참. 또 제대로 삽시다님 때문에 제가 또 빵 웃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고 김두희 작가님 채널 가셔서 방송 보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밤에 또 이 시간에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